안녕하세요. 이상형입니다. 수익 비용의 발생 이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론이에요.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상황 판단을 하고 계정 과목을 찾아볼게요. 먼저 발생은 후불입니다. 그리고 이연은 선불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익과 비용을 붙일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4개네요. 수익부터 볼게요. 수익 후불부터 보면 계정 과목이 미수수익인데 이 부분은 외우려고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이해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익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앞에는 받을 숫자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후불이니까 선불과 후불이 있다고 하면 후불은 돈을 아직 못 받은 거겠죠. 그래서 미자가 붙어요. 안일 미자. 그래서 아직은 못 받은 수익이다 이렇게 되고, 선불은 선수 수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이니까 숫자가 붙고요. 이번엔 선불이니까 먼저 받았을 겁니다. 먼저 선. 그 다음은 비용은 미지급 비용은 줘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지급 비용 이렇게 붙고요. 역시 후불이니까 그러니까 후불은 아직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미자죠. 안일 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선불은 선급 비용입니다. 글자가 한 글자 줄었죠. 지급 대신에 급이 나왔고 선자는 같아요.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 그리고 얘네들의 성격도 볼게요. 미수수익은 자산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결국은 받겠죠. 그래서 자산이고, 선수수익은 부채가 됩니다. 얘는 약간 뉘앙스가 아직 해준 것도 없는데 먼저 다 받아버렸다. 그럼 좀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럼 부채 이런 느낌인데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부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다. 줘야 되는 걸 알고 있죠. 부채고, 송급 비용은 아직 안 줘도 되는데 미리 줘버렸다. 보통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가 해당이 되죠. 자산이 돼요.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면 밑에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이렇게 수익 비용으로 끝나잖아요. 얘네들을 수익과 비용을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때 미수 금이 되죠. 미수금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수금이 왜 자산인지 모르시면 이제 그건 선수금 부채죠.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미지급금 부채, 선급금 자산, 이렇게 성격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X자로 성격이 같다는 것도 볼 수 있네요. 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좀 이해하려면 회계 전반적인 패턴을 아시면 좋을 텐데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면, 이건 그냥 제가 야매로 만든 건데, 네, 이런 느낌으로 키워드는 미사용이랑 사용으로 해봤는데, 일단 자산 비용의 관계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처음에 유형자산 살 때 유형자산을 사서 처음에 자산으로 해놓죠. 그 이유는 아직 안 썼으니까. 자동차 같은 거 샀을 때 새 차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썼죠. 그래서 자산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년마다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때 가치가 떨어진 만큼 자산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키죠. 그게 감가상각. 상각은 비용어를 뜻하고 자산으로 들여와서 비용으로 바뀌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란 말이죠. 근데 요거는 사람들이 보통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부채가 수익이 되는 거. 요거는 실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참고로 그 카카오톡에 제 생일을 기록을 안 해놔요. 남들한테 제 생일이 안 뜨게. 왜냐면 좀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선물 받으면 부채 증가 아닙니까? 또 기억해놨다가 금액 맞춰줘야지, 날짜 생각해야 되지, 또 그만큼 갚아줘야 되죠. 그래서 뭔가를 받았을 때 부채 이런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통 예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보면 이때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올 수 있는 게 부채냐 수익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도 회계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볼까요? 계약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돈을 받았죠? 그럼 원래 단식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적고 끝날 텐데 우린 복식부기 쓰잖아요. 그럼 이때 명분을 적죠. 돈을 왜 받았는지. 그럼 그때 그 명분을 선수금이라고 적잖아요. 이게 뉘앙스가 뭐냐면, 난 아직 해준 것도 없는데 돈만 먼저 받아버렸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쓰고 A한테 돈을 먼저 받았다. 그리고 지금 부채가 생긴 거죠. 여기서 부채는 금전 채무는 아니고 비금전 채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 부채가 아니라 계약금을 받은 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물건을 뭐 먼저 줘야 된다든지 그런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마음의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죠. 그런 게 부채가 돼요. 그래서 이때 자산이 증가했을 때 언제 부채가 되냐라고 하면, 내가 해준 게 없을 때. 지금 우리 아무것도 해준 거 없죠. 물건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돈만 받으면 부채로 인식을 해요. 이게 실제 상황으로 가면은, 여러분이 어떤 친구한테 밥을 지금 10번 연속으로 얻어먹었어요. 근데 또 이번에 만났는데 친구가 또 사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때 마음이 엄청 편하진 않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밥을 얻어먹었는데 부채인 거지.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얘한테 밥을 10번 연속으로 사줬어요. 근데 이번엔 얘가 사겠다는 거야. 그럼 뭐 그땐 불편하신가요? 그냥 뭐 그래, 한 번쯤 얻어먹을 때 됐지. 이제 그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해준 게 없으면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고, 해준 게 있다 그럼 수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을 받고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주게 되잖아요.
금액까지 넣어볼까요? 보통 계약금을 10% 넣으니까 부가가치세는 무시하고 제품 매출 100이라고 하면 이때 실제 물건을 인도할 때 100원을 다시 다 받진 않죠. 먼저 받아놨던 게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A한테 부채가 사라지는 거죠. 할 만큼 해줬으니까 우린 제품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부채였던 10원이 100원이 되죠. 포함이 돼서. 그리고 오늘 90원을 더 받는 거고. 네, 이걸 이해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채가 수익이 된다. 이 상관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좀 생소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위에 그림으로 가서 나 너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에는 같은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주고 너가 임차인이에요. 내가 임대인, 너가 임차인. 그럼 이때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없는데 여기서는 막 월세를 1년치를 막 주고 받아버리죠. 깔세로. 밑에 내가 1년치를 다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미사용했죠. 지금 건물을 내가 1년치 월세를 다 받았는데 너가 세입자잖아요. 근데 너가 아직 내 건물을 미사용했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부채라는 거예요. 선수금이랑 같은 개념이죠. 난 해준 게 없어 아직. 근데 너가 아직 사용을 안 했네. 그럼 이 받은 돈은 부채인 겁니다. 일단 해준 게 없으니까 부채. 근데 뭐 시간이 지나서 1년이 다 흘렀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받아던 돈이 전부 다 수익으로 바뀌겠죠. 왜? 너가 1년치 건물을 다 사용했으니까 수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부채가 사라지고 그게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과 비용의 관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기준은 너가 미사용, 사용, 부채 수익, 내가 건물주일 때. 근데 이제 나로 넘어가면 나는 그냥 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하면 되죠. 내 물건을 내가 아직 미사용했으면 자산, 사용했으면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 어떤 문제든 간에 어려워 하시는 이유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발생주의라서 그래요. 회계가 발생주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1년짜리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1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거래를 시작하는 사람은 잘 없죠. 뭐 생각나면 바로 하죠. 예를 들면 4월 1일에 내가 적금에 가입했다. 1년짜리 예금이라고 할까요? 예금. 그러면 사이클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1년 기다리면 되지만 회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12월 31일이잖아요. 결산일이니까. 이때 마감을 치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때 4월 1일에 거래를 시작하고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항상 문제가 12월 31일로 나오죠. 그럼 생각해야 되는 건 4월 1일에 거래를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앞에 3달 빼면 9개월이죠. 9달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9개월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예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받을 이자가 1년에 12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현금주의랑 또 발생주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계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현금주의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운 사람은 발생주의. 정확히 말하면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회계를 배운 사람들은 두 개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죠. 그럼 현금주의로 생각하면 지금 연도가 두 개잖아요.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X1년도에 현금 얼마 들어왔어? 하면 빵원이죠. 연도를 잘못 적었네. 그럼 X2년도에는 얼마 들어오냐 하면 이자가 120만 원이라고 할게요. 깔끔하게. 이게 현금주의입니다. 발생주의는 뭐냐? 1년 이자가 120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9개월이 지났잖아요. 12월 31일까지. 그럼 1년치 이자가 120이니까 내가 그 중에 9개월을 지금 기다렸다. 그러면 그 중에 9개월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발생주의죠. 왜냐면 9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이 발생했으니까. 그럼 그냥 합리화하는 거예요. 오늘 받으면 얼마 정도 받는 거지? 왜? 발생주의니까. 근데 이걸 누가 주진 않죠. 그래서 얘는 미수수익의 개념인데 미수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미수금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물건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고차를 오늘 팔았어요. 차를 보냈죠. 근데 돈을 내일 주겠대. 그럼 난 이미 오늘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돈을 못 받았죠. 그럼 미수금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이 됐는데 그냥 내 혼자 생각이죠. 뇌피셜이죠. 오늘 받으면 90 받는 거였네? 뭐 이러는 거예요. 은행은 줄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가상의 수익인 거예요. 그리고 3월 31일이 되면 이미 12월 31일에 9개월치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3월 31일이 되면은 3월치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을 인식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생주의의 포인트는 기간별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거 합치면 이 돈을 마지막 날에 현금으로 받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발생주의 회계는 엄밀히 따지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일단 이론은 이렇게 보고요.